서풍 이후에 사람들이 관심들이 이렇게 없어졌는지 줄었네. 우리 총무도 안 나오시고. 자, 우리가 2500년 전, 2700년 전 공자의 말씀을 한번 오늘의 되새기는 시간이 논어 시간인데요. 진도를 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옹야 제6장 6편 옹야 제6편 좀 길어서 21장까지 사실 한 것 같으네요. 우리가 보통 그 유교에 있어서의 가르침 중에서 인의예지 넷을 중요시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자께서는 인을 강조를 하셨다. 그래서 그냥 공자는 인의 사상을 말씀을 하신 성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인의 중요성보다 또 하나는 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강조를 하신 부분이 바로 여기에 20장하고 21장이다. 이 10장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한번 되돌아보고 되새겨 보면서 이제 그 기억을 불러오는 의미에서 번지가 지에 대해서 물은데, 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안다라고 하는 단순한 지식의 의미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 시대는 지식암, 이번에 여기에서는 지혜지자라고, 아는 거하고 지혜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지혜롭지 않으면 아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이고, 안다고 하는 것은 지혜의 바탕을 두었을 때 비로소 그 알미 확실한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뒤에 공자 시대에는 이 지혜지자가 쓰이지 않았어요. 이 지혜지자라고 변형이 나온 것이 이제 맹자 시대에 와서, 맹자는 인의예지 할 때 지자를 분명하게 이자를 썼어요. 근데 공자 시대는 그 시대의 제자들이 기록한 논어 책에는 인과 지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말씀할 때 이 지자를 쓰지 않고 그냥 알지자를 썼다. 이런 걸로 봐서 그리고 또 날일자 들어있는 글자가 없는 것으로 봐서 논어책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걸 봐서는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자를 같이 썼다. 통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내용에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20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번지라고 하는 제자가 지혜에 대해서 물은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이제 물론 그 묻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번지가 물은 번지는 역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민지의요 민의 백성들의 목적어가 민지의 백성들의 의로움을 힘쓰고 이게 동사가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힘쓴다는 말이 있죠. 힘을 쓴다. 그 다음에 그 백성이 옳은 방향에 대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여 힘쓰고 경귀신이 원지 귀신은 공자 당시에 귀신은 이게 이제 천지 변화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인간의 목적 인간을 향해서 어떤 그 은혜를 베풀거나 또는 인간의 어떤 일에 방해하거나 이런 존재로서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을 공경하여 하되 그 귀신을 대우하고 무슨 믿고 신앙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하나의 천지 변화의 법칙을 경건하게 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경건하게 또 이게 멀리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가깝게 무슨 제사를 지낸다거나 무슨 푸닥거리를 한다거나 이런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이원지라고 할 때 경자하고 원자를 합치면 경원한다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해요. 사람을 존경하면 친해가지고 친하게 되면 결국은 할 소리 못할 소리 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같이 어울리게 되면은 그것은 말하자면 너무 친근해가지고 공경함이 이제 말하자면 그 뜻이 약화될 수가 있으니까 공경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존경하는 이러한 스타일을 경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근자하고 원자하고는 이제 볼 때 친근하다 보면은 어떤 그 공경의 정도가 약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경경자에다가 모론자 써서 공경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게 너무 친합해서 결국은 공경의 정도가 친하다 보니까 함부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경이 본래 뜻이 본래 의미가 약화되기 때문에 경원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경이원지라고 하는 말은 존경할수록 이렇게 좀 멀리서 떨어져서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경이원지하면 근데 이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그러한 것을 물으니까 지혜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 다음 인에 대해서 물으니까 인자는 선난이 후핵이면 가위인이라 인자라고 하는 인자를 쓰고 그 다음에 가위인 해서 또 인으로
똑같이 그렇게 지자와 지혜에 대한 설명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어진 자는 그 마음이 어진다는 얘기예요. 어진 자는 먼저 어려운 일은 남보다 먼저 하고 앞서서 하고 그 다음에 후획 그 노획을 말하자면 그 어려운 일을 한 결과를 나누는 거를 할 때는 수학을 나눌 때에는 이건 자불획자인데 그 왜 획자를 썼느냐면 이건 이제 사냥을 해서 결국은 사냥할 때는 어렵게 하고 사냥할 때는 이제 한 뒤에는 그 수확물을 나눈다 이런 의미가 들어요. 그래서 획자를 썼는데요. 그래서 그 나누는 그 수확물에 대해서 나누는 데에는 남보다 뒤하는 거. 그러니까 공은 남을 위해 남을 앞세우고 그 업적을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고 그런 자가 어진 자다. 가위인이다. 그러니까 이 정치 또는 뭐 생활, 인자의 생활과 지자의 생활이 이렇게 이제 다른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백성들의 옳은 방향에 힘쓰고 귀신은 경원을 한다고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과 지를 같이 겸해야 되는데 겸하기 쉬운 건 아니죠. 요거는 저 정치적인 쪽 또는 하나의 인자와 지자의 어떤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한 건데 요 다음 장에 21장에 자활 지자는 요수하고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뜻에서 물을 즐거워하고 그 물은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대로 항상 겸손해서 낮은 대로 흐르고 그리고 어려움 있으면 돌아가고 정면으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다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과 같이 자연스러움을 즐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산요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인자는 요산을 한다. 산을 즐깁니다. 산에 어떠한 것을 즐기느냐면 산이 무게 있게 진중하고 무게 있고 또 함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점잖은 생활 자세 산처럼 이렇게 무직하게 경거망동하지 않는 그러한 산의 장점을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는 요수, 인자는 요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예요. 지자는 요산하고 요수하고 요수. 요산. 그 다음에 지자는 그 요수 물 자체도 움직이는 거죠.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이다. 그 다음에 지자는 뭐가 돼요? 지자는
시자는 즐거워할 시자는 즐거워하고 인자는 인수 목숨 숫자가 오래 산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이죠. 상대적인 것. 지자하고 인자하고는 어떤 약간의 대비적인 반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립적인 그런 상대적인 어떤 상황이 약간의 어떤 대립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지자는 즐기고 인자는 수한다, 오래 산다. 오래 산다는 얘기는 늘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습을 읽어서 복습을 하시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혜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혜는 성인의 경지고요. 성인의 경지고 이는 군자의 경지다. 군자로 시작을 해서 깨달음을 지혜를 다 깨달으면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과 군자를 인의의 지혜, 인과 지. 그러니까 요거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끝을 의미한다. 끝은 종이라고 그러고 시는 비로소 시작. 그래서 종즉의 그러니까 이 성인이 매듭을 지어서 지혜를 매듭지어서 지혜를 열어놓은 거를 군자가 그것을 시로 삼아서 그 군자는 성인의 그 가르침을 배워서 인격을 갖춰가는 시작을 하는 그렇게 해가는 그러한 관계다. 그래서 지와 인과 관계는 알파요. 이거는 시작은 알파요. 이건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사덕 중에 사덕은 우리는 인예의지이다.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보다 순서는 인예의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한 사이클로 사덕을 이것은 맹자가 인의예예지 이렇게 그러한 순서로 얘기를 춘추하동으로 이렇게 말해서 순서는 맹자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덕의 원래는 수역의 원형 이정이다 이렇게. 지혜는 견고하고 어진 것은 원래 처음이고
그 어진 마음의 행동으로 나타나 형통에 나타나는 것은 예고. 그것이 어떤 의로움과 의롭지 않음으로 하나의 결과를 맺는 그 가을에 된 그 심판의 계절을 통해서 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말하자면 속이 꽉 차서 고다서 모든 씨는 겉이 딱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것으로. 이제 주역에도 건꽤 나옵니다만은 그 알파와 오메가만 얘기하신 거예요. 예의라고 하는 데는 다른 데서 또 예의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논어 속에서 인예의치를 잘 풀어보면 결국은 이 네 가지 말씀을 다 하신 것이고 이러한 하나의 이론이 들어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신 인지에 대한 얘기, 특히 인에 대한 말씀은 강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미래를 말씀해줘야 돼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 육상 경기의 출발점에 있는 사람한테 출발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여튼 인격을 갖추는 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군자로 살아가려면 이러한 출발을 해야 된다. 어진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라. 그런 의미에서 인자를 많이 말씀하셨고 인자가 인의 사상인 것처럼만 보이는데 공자의 생각 사상이 인 한 가지만은 아니다. 이는 모든 도덕적인 씨앗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개를 다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또는 인생의 출발점에 있는 사람한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시작을 해라. 그러한 젊은이에게 어린이에게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인의 마음씨를 강조하신 것이에요. 인만 강조한 것처럼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군자를 위해서는 인이 첫째 중요했기 때문에 도처에서 인을 말씀하셨고 그걸 가지고 공자는 인사상이다. 그 인 하나만 주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시를 주장한 것이라고 해서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인만 강조한 것처럼 오해를 하셔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덕적 씨앗 마음 씨로서의 인을 강조하신 거지만 하신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도덕적 전체 인간의 본성 전체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출발선상에 있는 젊은이들 군자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인을 말씀해요. 그래서 군자인 이 군자의 중요한 출발점에 학문의 출발이고 공자학의 출발점이지 인만을 강조하고 군자만 강조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즐거울 낙자는 이게 세 가지가 이제 풍락, 즐거울 낙, 그 다음에 즐거울 낙은 이게 즐겁다라고 하는 하나의 형용사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동사로는 즐기다.
할 때는 요라고 한다. 풍류일 때는 악이고 악, 락, 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자성어, 요산요수, 그 다음에 인자, 인수. 인자는 수한다라고 하는 건 요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이 문장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독으로 20장하고 21장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번지문지한데 시작. 번지문지한데 자왈무민지의요 겸시신이 원지면 가위지으니라. 문인한데 왈인자 천만이 후회이면 가위이느니라. 자왈치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이니 치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치자는 낙하고 인자는 순이라. 그 다음에 22장은 도덕사회 그리고 왕도의 도덕정치는 왕도정치라고 하고 무력이나 힘을 법치 같은 거는 이제 패도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죄 지은 사람을 법으로 다스리고 형벌을 줘서 다스리고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나라를 뺏고 하는 그러한 정치는 힘의 정치고, 공자가 이상으로 향하는 힘의 정치가 아니라 도덕 정치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 제나라하고 노나라하고 이 두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 제나라는 패도 정치를 잘 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노나라는 제나라보다 나라는 적지만 공건 국가로서 적지만 노나라는 패도보다도 도덕 정치를 지향했던 공자가 태어났던 조국인 거죠. 그래서 제나라가 한번 변하면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나라는 지금 패도 정치를 하기 때문에 무력을 가지고 힘으로 가지고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라면 노나라는 그보다는 좀 나아서 도덕적인 정치를 조금은 하던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느냐면 공자께서 추공을 말하자면 스승으로 생각했어요. 500년 전에 추공을. 추공이 봉해진 나라가 바로 노나라예요.
근데 원래 혈통은 공자는 송나라 혈통이었는데 이제 그 오대조 할아버지께서 노나라로 이제 말하자면 그 송나라에서 국적을 옮긴 거죠. 노나라를 옮겼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주나라의 정통을 이었다고 보는 봉건 국가로서 주나라의 정통을 이은 주공의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주나라의 어떤 도덕 정치를 이상으로 삼았던 공자에게 있어서 노나라는 도덕 정치가 그래도 남아있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 나라는 무력 정치인 그 패도 정치를 하는 제 나라가 한번 변하면 논나라처럼 될 것이고, 근데 논나라도 완전하게 이제 도덕 정치를 완전하게 하는 그런 왕도 정치가 못 되고, 아직은 그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논나라도 한번 변하면 지어 돈이라. 그러면 이제 도덕 정치, 지어도 도덕 정치의 그 진리 세계에 도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일 하등의 무력의 패도 정치에 제 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 정도 될 것이고, 노나라는 이제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왕도를 어느 정도 시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불완전한 왕도 정치이기 때문에 한번 변하면, 노나라가 한번 변한다면 완전히 왕도의 이상이 인의 정치 지도가 그러한 진리에 이르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제후 국가들 중에서 제 나라는 한번 변해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변한다면, 제 나라가 한번 변한다면 노나라쯤 될 것이고, 노나라 한번 변하면 이제 주나라의 이상의 정치를 하는 그러한 최고의 그 선왕지도, 이게 뭐 길도자는 선왕지도라고 봐야 되죠. 선왕지도. 그러니까 문왕무왕 주공, 그러한 그 시대에 그 도에 이를 것이니라. 그런데 그건 공자의 희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나의 한탄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 정도 이를 것이고, 노나라가 또 한번 변하면 선왕지도가 통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그러한 도의 나라, 도의 세계가 이루게 될 것인데, 일 것이니라, 이렇게 한탄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3장에 자왈 고불고면 고제야. 이게 고라고 하는 것은 잔인데요. 잔이 둥그런 잔이 아니고 모가 나는 모서리가 있는 그러한 잔이에요. 뿔로 만든 제기라고 봐야 돼요. 제기. 제사 술을 담던 술잔으로서의 제기다. 근데 모난 것이 말하자면 방정형, 정방형, 바르고 이렇게 그 제대로 된 말하자면 술잔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고가
그러니까 모난 그릇, 그 위에 글자 보시면 뿔각변에다가 외과자를 썼죠. 그 뿔로 만드는 외 모양의 이렇게 이렇게 된 그 잔을 말하는데, 이게 모난이라고 하는데, 모가 나다. 이게 둥그런 것이 아니라 네모가 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모난 그릇 고 이렇게 했는데 술잔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네모난 고가 여기서는 이제 고자는 다음 고자는 그게 모나지 아니한다면, 이런 얘기. 모난 고라고 하는 그 술잔이 모나지 아니했다면 고제야. 고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고의 특징은, 제기는 그 모난 것이, 모가 진 것이 특징인데, 모가 안 졌다면 무슨 놈의 고냐? 그러니까 이 귀중 제사에 쓰던 제기로서의 귀중한 가치가 있고 귀중한 역할을 하는 술잔은 이게 네모가 나야 되는데, 네모인지 세모인지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네모라고 봐야 되겠죠. 네모나야 돼 있는데, 네모나야 되는 거지, 네모난 술잔이라고 하면서 모가 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예요. 모가 나지 않았다면 어찌 모난 그릇이라고 하겠는가? 고제야. 그러니까 그 모난 것이 이 그릇의 특징이요, 그것이 이것 그릇의 귀중성인데, 그것이 없다면 그거 고라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명분과 사실이 다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명실이 상부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거기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고라고 하면서 실제 고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이 왕이라고 하면서 실제 왕 노릇을 하지 못하면 그건 명실이 상부하지 않은 거죠. 상부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고라고 하는 제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용은 명실상부,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고가 모나지 않았다면 고가 될 게 있느냐?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 그 무슨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명실상부론, 정명론, 이게 이제 공자는 이거 명실상부를 정명이라고 해요. 정명. 발을정, 이름명. 이름 그대로 정명. 필야 정명 혼저. 정치를 물으니까 정치는 필야 정명. 반드시 정명을 해야 된다. 왕이면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게 정명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한 논리예요. 고라고 하려면, 모난 것이, 뭐가 나지 않았다면 어째 고게 있냐. 고는 고로서의 특징을 지녀야 고다. 그래서 이것도 명실상부 정명론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22장 23장을 성독을 두 번 하겠습니다. 자왈 제1변이면 지어 노하고 노1변이면 지어 돈이라. 자왈 고 불고면 고제 고제야. 시작. 자왈 제1변이면 지어 노하고 노1변이면 지어 돈이라. 자왈 고 불고면 고제 고제야. 자왈 제1변이면 지어 노하고 노1변이면 지어 돈이라. 자왈 고 불고면 고제 고제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